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미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여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보에 쏟아부은 자금은 총 94억 달러가 됐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와 국제 금값이 전 거래일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최근 8일 중 7차례나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폭풍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대치인 68억 8천만 달러로 회복됐지만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191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2012년 상반기 이후 8년 만에 최소치로 뚝 떨어진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온라인 패션 커머스 기업 무신사와 APNM 뷰티 패션 합자 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자 조합은 뷰티와 패션뿐만 아니라 양사 사업과 관련 있는 리테일, 다중 채널 네트워크, 컨슈머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라는 이야기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해서 연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1년 10개월 만이고요. 2,300선 넘어섰고 2,350선까지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급등입니다. 코스피 1%대, 코스닥도 0.64%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11,000포인트대를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디즈니 쪽에서의 깜짝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의 시장에 안도 랠리를 만들어준 모습도 보여줬고요. 5차 경기 부양안이 이제 통과될 수도 있겠다. 실업수당 추가 지급을 놓고 계속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벌여왔는데 이 부분이 좀 합의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이 됐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은 3분기에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 한마디로 운송장비, 완성차 쪽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도 여전히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객장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 롯데케미칼, 네이버 등으로의 지금 매수세를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의 특징,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런 금융 지주사들, KB금융을 비롯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들에 대한 이런 금융 지주사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젠과 CJ ENM, 에코마케팅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솔브레인,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등으로의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인데 일단 기관의 매수 특징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주들, 그러니까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진단키트 오버슈팅으로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강세 흐름 여러 군데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 좀 단연 눈에 띄는 모습인 점과 더불어서 좀 진단키트의 오버슈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유입된 점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스레 이 진단키트 수요 급증 지속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나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6월까지의 이런 실적이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실적 피크를 기록한 이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런 시장의 모습은 이 진단키트 관련
관련주들을 상반기 실적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힘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좀 포인트를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겨울을 앞두고 이 독감과 이 코로나19까지 동시에 이런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를 시젠이 내놓았다는 점, 그리고 이 같은 점은 진단키트 관련 업체들 4분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 3분기 일시적인 실적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젠의 강세와 더불어서 수젠텍, 오상자이엘, 랩지노믹스, 이디지시 등 전반적으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매매 측면으로는 최소한 유효해 보인다라는 점이 특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여전히 시장 흐름이 특별하게 꺾인다라기 뭐라 생각하시기보다는 종목별 모멘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월 같은 경우에 이 8월 28일에 이 첨생법,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의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첨생법 관련한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첨생법 간단히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들이라든가 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에 있어서 일단 심사 기준이 완화라든가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재무적 가치라든가 향후 임상 관련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레 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들의 재무적 가치와 더불어서 이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한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미셀, 바이오솔루션, LNC 바이오, 옵티팜 등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점을 좀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솔루션 역시도 이 관절 피부 관련 질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점이 특징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LNC 바이오도 폐지방을 활용해 필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옵티팜 같은 경우에도 돼지장기를 이용한 이종장기 이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포인트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각 특징주 바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연고점 행진을 이어가는 목요일 장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350선까지도 돌파했고 현재는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번 달 들어서 계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현대차, 솔브레인, DA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차량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현재는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4만 1,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4만 4,5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과 그린 뉴딜 기대감으로 1년 2개월여 만에 시가총액 3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현대차의 상승 랠리는 7월 내수 판매량 호조에 힘입은 결과인데요.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미국 완성차 업체 대다수와 비교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2차 전지 설비 전문 업체인 DA테크놀로지입니다. DA테크놀로지 현재는 6.72% 올라가면서 거래가 1,905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최저가 1,840원부터 최고가 2,045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 개발 소식에 DA테크놀로지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DA테크놀로지는 장폭셀 스태킹 설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설비를 통해서 임해 분리 이슈를 해결하고 셀 이송 시 텍트타임 최소화 및 셀 무너짐 현상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DA테크놀로지는 최근 기술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솔브레인입니다. 오늘은 솔브레인이 분할 재상장된 첫날이었는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26만 2천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솔브레인은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필요한 소재 개발 사업 부문이 분할돼서 신설됐습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솔브레인 홀딩스로 사명을 바꾸고 지난 6월 4일 변경 상장했는데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자회사 관리와 투자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솔브레인과 함께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부경이었습니다. 네, 시장 이슈 또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 특히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현대차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기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내수 쪽에서의 그 비중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최근에 7월 달에 미국 쪽으로의 그 자동차 판매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상태로 본다고 한다면 우선 하반기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내수 쪽에서의 실적으로 견인이 계속 하겠죠. 7월에 본다고 하더라도 내수에 도매 판매 갔을 때도 거의 14만 대로 작년 대비해서 10.2% 상승세로 보여주었고요. 이 그러니까 고가 차종의 판매에 유리한 어떤 이제 개인 소득세 혜택에 대한 변경과 또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수요가 지금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봤을 때도 2분기 때가 이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이죠. BMW, 도요타, 혼다 같은 이런 그 글로벌 업체들이 고전을 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와 함께 어떤 상승 여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봤을 때도 이 경쟁 업체들이 좀 손익에 대한 부진이 나오는 상태고 신차 출시가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이 현대차와 기아차 쪽을 현대차와 기아차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우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시의적지랑 어떤 신차 출시나 견고한 내수 시장 또 시장 트렌드에 맞는 라인업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팡 부진에 대한 부분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다음에 이제 건설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꽤 많은 호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건설주가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우선 건설주들 그 정부의 이 서울 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나와주면서 우선 지금 그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어떤 7만 세대에서 13만 2천 세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신규 공급 계획까지도 좀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태릉 시시 그리고 용 캠프킴 또 마포의 서부 면허 시험장 등의 어떤 이런 부지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 주택 공급 확대 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발표했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현재는 이 공공임대를 포함한 어떤 재건축 자체에 대한 이 사업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체들한테는 수익성이 큰 어떤 사업 분야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존 조합원이 형성된 재건축 단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된다라고 좀 표현하기도 애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업체들한테에 대한 주가 최근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건설 업체 대형 건설 5개사의
각 사별의 연간 평균 분양을 본다고 하더라도 2만 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만 세대로 이중 70%가 서울 수도권임을 감안하면은 우선 이 대형 건설사 공급 물량은 7만 세대지만 이거에 대한 말씀드렸던 이 공공 참여형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떤 실효성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건설업체들의 주가를 펀드멘탈 쪽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역시 해외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상반기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주 지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고전을 겪었던 게 이 건설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민간 재건축 규제가 좀 완화되어야 이 건설사들의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점점 커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건설사들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높고 약간 수급이 좀 비어있는 약간 대형 건설주에 대해서 이번 정책의 단기성 호재로 작용은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던 해외 쪽의 실적 그리고 이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떤 그 밸류가 릴레이팅이 아니라 디레이팅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 안에서도 좀 그 밑에서 좀 저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구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2분기 실적 때 좀 선방을 한 이 대림 산업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설주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유력 기업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이후로 테크 섹터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주가 고평가 논란은 계속됐는데 최근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주가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소수 종목에 투자가 집중이 되면요. 네. 호재, 그러니까 백신이나 M&A,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호재들이 사라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주가는 하락할 위험이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내 시총 1, 2위 회사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0% 이상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지금 60% 가까이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가팜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S&P 500 지수 전체 23%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그 주가 시가총액 비율이 높았던 적은 미국 역사상 없었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활동 재개에도 항공사라든지 크루즈 여행사와 같이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오히려 테크주 쪽으로만 계속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반들이 여전히 탄탄하고요. 또 매출 전망도 밝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틸리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한편 이해는 가지만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가 440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노동절 휴가까지 미국인들은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요. 꼭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를 넘어서 시골까지도 코로나 감염자가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유행이 좀 더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조정도 빠져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실 눌리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망이 괜찮다는 전제하에 눌릴 때마다 한번 담아보는 건 괜찮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고용 지표들이 조금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뭐 구글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죠. 소매 오락시설 방문자 수라든지 숙박 인원수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 좀 위축이 되고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데이터들도 좀 나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뭐 테크주를 투자하실 때 보시면 자금 유입이 테크주로 쏠림 현상이 중단이 되면은 그 다음 주도주들이 바톤 터치를 인계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 대안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시스코 시스템즈,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인텔, 엑슨모빌처럼 2000년 그 닷컴 버블을 일으켰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당시 18%였지만 지금은 빅5가 23%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2000년과 비교해 보면 빅5 종목의 주가 수익률은 47배. 그리고 현재 이런 5개 종목은 34배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나 대면 자숙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11월 대선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 EPS는 2022년까지 최고 실적을 계속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주가 조정 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점 매수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사실은 2차 유행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혀 잦아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때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세계 경기가 빨리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나면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갈등도 있고요.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 2차 유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적 발표되고 나면 주요 기업 3개 중에는 한 곳이 최종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2% 부담이 되고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고치는 계속 경신할 수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끝난다면은 연말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대선 전까지는 조금의 부침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또 상승 랠리를 가져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특별히 보는 이유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연초 대비해서 현재 20% 넘게 상승했고요. 1년 전 대비해서도 3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테크주와 바이오주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나스닥 100 지수들 안에서도 인텔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투자가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조정 국면에 좀 깊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긴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연말이죠.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아마 창사 이후에 최고인 분기당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가팜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022년까지 계속 좋아진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말에는 다시 상승 랠리가 전개되고 그중에는 성장주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시그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덜하긴 한데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를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껴서 이번 주는 조금 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빼고 있는 걸까요? 네, 그동안에
최근 한 3주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됐었는데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동학개미와 같은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좀 활발히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신규 펀드 설정이 좀 주춤거리면서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통해서 아시아 그 하이테크 시장에 새로 유입될 패시브 운용 자금만 하더라도 5년간에 걸쳐서 25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될 거로 보고 있고요. ETF 같은 경우에도 110억 달러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가판과 비슷한 우리나라 성장주들, 특히 글로벌 프레임 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경우에 한국 증시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수출주와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많고요. 또 신흥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한머니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나와서 다른 시장, 특히 아시아 신흥 시장 중에서 재무 펀더멘탈이 좋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덜한 나라를 중심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는 이후에도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웨이에 이어서 틱톡을 톡 꼬집어서 이번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틱톡인지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있나요? 네, 미국이 휘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시킨 것은 중국 군인 출신의 그 첩보원이죠. 신분을 속이고 영본으로 위장해서 백신이나 군사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그 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25곳의 도시에서 정보 기술을 빼내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첩보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첩보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미군 정보라든지 연구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연락처를 찾아서 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틱톡과 관련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 정보나 사용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가져가면서 스파이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보 보안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틱톡과 관련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틱톡이 되다 보니까 앱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틱톡 저도 사용은 하지 않는데 보긴 봤어요. 동영상 올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좋은지 급성장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내에서는 6,5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스테이 홈 기간 동안에는 이용자가 급증을 했다 그럽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구사를 했어요. 사용자 요구를 최적화시키고 또 10대나 그리고 20대 초반의 그 젊은 시장들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보다 다운로드가 아주 쉽고요. 또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이런 간편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SNS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려면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짜리 동영상이 너무 지겹다는 거죠. 이 때문에 10대들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미국 젊은 층들이 유독 틱톡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지금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미국의 10대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틱톡을 열면서 시작을 하고요. 취침 전 30분 전까지는 틱톡을 본다고 합니다. 틱톡의 주요 타겟은 미국의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4세에서부터 39세 연령층 그리고 제너레이션 G세대라고 해서 11살부터 23살에 있는 젊은 층들이 주로 보는데 이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틱톡 같은 짧은 동영상을 좋아하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해서 지속시키는 시간이 밀레니엄 세대는 12초 그리고 제너레이션 G세대 같은 경우에는 8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그 하이테크에 좀 자유스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여러 기기의 화면을 띄워놓고 즐기는 멀티태스킹을 상당히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TV 시청을 주간 13시간 정도에 불과하지만 PC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다루게 되고요. 한 번에 5개의 화면을 팝업창에 띄울 뿐만 아니라 항상 가상 체험과 관련된 4D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전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일런트 세대인 70대 이상,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하는 55세 이상, 그리고 제너레이션 X세대라고 하는 39세 이상 미국인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젊은 층들이 산만하고 이기적이지만 이들은 또 나름대로의 재무적인 지식이 풍부하고요. 건강이나 환경, 또 사회에 대한 배려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의식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21세기 디지털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또 한 가지 장점은 미국 내 최대 소비 그룹인데요. 미국 소비의 40%를 젊은 층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 현장을 텅텅 비게 만들었던 것도 이런 젊은 세대들의 집합 의식 때문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손봐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요. 서방 국가들이 지금 틱톡을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의 웹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안전에 충분히 보호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용층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보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화웨이통신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훔친 정보를 아무래도 중국군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틱톡도 공산당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민해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파이 활동, 데이터 절도는 물론이고 불법 광고를 통해서 막대한 젊은 층들 서방 국가에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틱톡 사용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중국이 분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중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반 트럼프적인 행동을 조성한다든지 또 인종 차별 시위를 부추겨서 트럼프를 곤란하게 모는 이런 과장된 내용들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틱톡 사용 금지시키려고 할 텐데 어떤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까? 네, 미국 재무부 안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대미 외국투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안전 보장상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업을 분리해서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과 매각하는 협상을 대미 외국투자위원회가 감독을 하고요. 인수 협상이 불발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사업 중단을 공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9월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처럼 틱톡을 엔티티 목록이죠. 대량 살상 무기의 군사 전용이라든지 테러, 안보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 명단에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수 조치를 받게 되고요. 금지가 된다면은 미국 기업과 거래뿐만 아니라 미국 내 스마트폰에서 틱톡 앱이 사라지게 되고 앵글로색슨계 정보 동맹이 5G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틱톡 사용이 금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틱톡 입장에서는 헐갑에 미국 기업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쫓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또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잘 될까요? 네, 틱톡의 기업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1,4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인데요. 매각 협상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9월 15일까지 시한은 못 박았고요. 헐감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헐갑 인수를 거절한다면 사업 중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틱톡의 기업 가치만 최소 4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헐값에 인수를 한다면 SNS 쪽에는 신흥 강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틱톡 입장에서는 버지니아의 그 데이터 센터를 두면서 미국 내 1,500명을 고용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다면 앞으로 3년간 미국에서 10,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 하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매각담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틱톡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서 손해인데 이뿐만 아니라 권리금이라는 복비까지 준다면은 실제적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틱톡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만약에 틱톡을 포함한 중국 응용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하고 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는 겁니까? 당장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의 틱톡뿐만 아니라 59개 중국 앱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시켰고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24만 명의 중국 그 블로그인 그 웨이보의 그 계정도 지금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은 틱톡 외에도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는 메시저 그 운영 프로그램 위챗이죠. 이뿐만 아니라 5억 명 이상의 그 중국판 트윗인 웨이보까지도 현재 이용 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이나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 제한이 된다면은 중국 기업이라든지 지방 정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서는 카톡은 물론이고 페이스북, 지메일, 유튜브, 트윗, 라인 같은 SNS가 아예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나라의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는 웨이보의 그 팔로우가 인스타그램보다 10배 이상인데 웨이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명 가수라든지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한류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유 사항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의아한 건 화웨이 때리기 할 땐 중국이 반발이 엄청 심했는데 틱톡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SNS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그 측면에서 폐쇄를 시키더라도 대응 조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짝퉁인 유코, 그리고 트위터의 짝퉁인 웨이보, 구글의 짝퉁인 바이두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애플 제품의 불매운동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틱톡 금지에 따라서 비슷한 웹이죠. 라쏘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도 틱톡의 사용 금지 기회를 틈타서 비슷한 웹을 지금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화웨이처럼 우리 기업들에게도 틱톡 사용 금지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다가온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틱톡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놀이 리포트 이어갑니다.
이주연의 돈 워리포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익률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 원칙 말씀드린 뒤에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부터 살펴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매수가 지정가로 할 거고요. 최대 5종목 편입하고 목표가 수정은 3번입니다. 오늘도 2종목 소개해드리고요. 문자 투표로 한 종목 선정한 뒤에 바로 포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원래 높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 드디어 누적 수익률이 순식간에 100%를 돌파했습니다. 102.6%. 솔직한 생각으로 왜 따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로 굉장한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 보여요.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목표가 달성하면서 빠져나갔고요. 또 대다수의 종목들, 3종목이 목표가 달성했고 동화성부터 이글벳, 일양약품은 마찬가지로 손절가 터치를 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가 많이 쌓여갔어요. KCT까지 모두 다 목표가 달성했고 한국화보는 포트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첼시스 바로 목표가 달성을 한 뒤에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게 회복을 했는데 또 바로 내려가네요, 오늘. 유니온, 명성 TNS, 그리고 파미셀. 오늘 한 자리가 또 비네요. 첼시스가 바로 빠져나가면서 명성 TNS, 파미셀 바로 어제 들어간 파미셀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또. 예, 드디어 100%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이거 마치 짠 것처럼 빵빠르게 나오네. 예. 소감을 조금 말씀을 해주셔도 단기간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100%는 사실 나한테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오늘은 될 것 같고요. 솔직한 이야기와 함께 AS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이 이제 7월 6일부터 제가 그 돈워리포트를 시작해서 한 달째 되는 날인데 딱 100%를 달성을 해서 상당히 기쁘고요. 사실 조금 일찍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시간이 덜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돈워리포트라는 이제 특성상 이제 목표가를 조금 작게 잡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100%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기분이 좀 상당히 좋고 앞으로 8월 달에도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더 종목 열심히 찾아가지고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더 좋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AS요. AS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자, AS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보면 약간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파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지금 한 3일간 강하게 상승하고 저항권에서 이제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눌림 파동이 조금 나와주고 약 88,000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주면 21선이 조만간 한번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1선 각이 상승각으로 바뀌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상승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대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95,000원, 9,000원, 목표가 10만 원까지도 꾸준히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오늘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장관이 대만으로 가기로 돼 있는 일정이 있었나 봐요. 거기로 이제 가게 되면 군사적인 보복도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데 그 뉴스 직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단기간에 거의 10,000원 부근까지 좀 안 되게 올랐다가 좀 밀렸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진단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계속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조정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봉상 보시게 되면
거의 수렴을 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수렴을 하고 방향을 위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내일 갭 떠서 단봉 음봉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제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쭉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성 TNS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제가 아침 방송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현재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순환매 돌면서 막 터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도 삼성 SDI부터 LG화학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잘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며칠 전부터 우상향 흐름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고점 27,800원 돌파해 준다면 목표가인 19,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막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잔잔한 흐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수익권 올라왔을 때 목표가 도달은 안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5종목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파미셀은 어저께 이제 제가 종가에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를 좀 강하게 띄워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띄우지는 않고 지금 현재 시가가 약간 상승한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꾸준하게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 어저께 그 고점 부근이죠. 24,000원 조금 안 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시가 부근 저항이고 24,000원 부근이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항대 위로 주가 올라서주고 간다면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점들끼리 연결하는 저항선 이어서 보시면 한 25,900원 정도, 26,000원 정도 그 부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대까지는 일단 갈 것 같고 거기서의 이제 흐름이 좀 괜찮게 만들어진다면 신고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도 매수하신 분들은 잘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미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종목을 넣어야 되는데요. 넣기 위해서는 두 종목 살짝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인지 후보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깜빡했는데 체시스가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목표가 달성하면서 이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이 체시스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저점 매수로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 있으시면 가져가 보시고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은 다음 종목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1번 종목이 오이솔루션입니다. 그리고 2번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자, 1번 종목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5G 관련주죠. 5G 관련주로 지금 신고가를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있고 오늘 어저께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오늘은 약간 그 전고점 부근 65,000원의 저항권에서 조정을 살짝 받는 모습입니다. 이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신고가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고점 윗골이 달린 68,000원 부근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해서 재료 뉴스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식약처에서 취소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9만 원대를 유지하던 종목인데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막 점상을 막 여러 번 달렸죠. 이게 그 미국에서 SBA에서 임상 3상을 재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들어봤고요. 어떤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할지 이제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이고요. 1번이 오이솔루션, 2번이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투자 포인트 조금 더 특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이솔루션은 이제 광 트랜시버를 대용량 라우터 등 이제 이런 그 광통신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5G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작년 12월 결산이 한 500억 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1분기에는 이제 뭐 한 12억 정도 적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5G 설비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실적이 나온 것 같고, 2분기부터 해서 이제 5G들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경기 상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 해서 올해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지금 우이솔루션 같은 경우 5G 섹터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파동이 하나 밀려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하면, 바로 간다 하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롱생명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이제 바이오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인보사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이 재개가 되었고요. 이제 조정 마무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쭉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가 좀 짧게 잡고 가져가 본다면 목표 수익률 굉장히 좀 크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시가부터 상승해서 시세가 터질 경우에는 좀 강하게 4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코롱생명과학까지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문자들 와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코롱생명과학,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코롱생명과학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기법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롱생명과학 최근에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을 선택해 주신 것 같고, 뭐 대웅이라든지 이제 치료제 섹터들은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이 뭐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랑 연관된 부분은 없지만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점상으로 갈 만큼 굉장히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약 한 4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거쳤다 생각이 되고, 지금 저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그런 파동에서 최근 한 4일 전에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락 추세로 가지 않겠다,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내일 아침 시가부터 상승을 해준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 하락 저항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급등이 만들어질 가능성 충분히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 지금 신풍 제지 이후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매수를 좀 꺼려 하는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롱생명과학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섹터 전체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크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내일 만약에 오늘 아래꼬리에 길게 달린다면 이 종목이 또 음봉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롱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오이솔루션 보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주현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